네, 매주 수요일에 만나는 시간 건강 플러스 시간입니다. 네, 자 오늘도 알짜 정보들 한번 모아봤는데 네. 자 근데 저는요 가을이 되면서요 정말 큰 고민이 생겼어요. 아, 소희 씨의 고민 어떤 겁니까? 네, 제가 원래 예. 굉장히 한 피부 했었거든요. 예.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정말 배곡 예. 같다, 매끈매끈하다, 정말 한번 만져보고 싶다, 뭐 이런 피부를 돌 때. 자랑했었는데, 네, 예. 돌잔치 때까지 그랬는데 가을이 되면서 요즘 피부가 참 푸석푸석해지면서 안 좋더라고요. 예. 굉장히 고민스러워요. 저는 그 고민을 진짜 벌써 몇십 년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오늘은 그래서 좀 저희가 특별히 모신 분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특별하게 오신 분인데요. 자, 오늘 건강플러스에서는요, 피부과 전문의 이미석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근데 원장님, 저처럼 이 환절기에 피부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시죠?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보통 그 환절기 되면 뭐 바람도 불고 또 쌀쌀해지기 때문에 피부가 굉장히 건조해져요. 건조해지면 일단 각질 같은 거 일어나면서 잔주름도 생기고 예. 이렇게 되죠. 근데 각질이 일어나면 보통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게 모공을 막아서 여드름도 생길 수가 있는 거고 예. 네. 그리고 그 상태에서 햇빛을 많이 쬐게 되면 피부 손상이 더 크게 되죠. 네. 그래서 보면 뭐 여름에 괜찮다. 원래 보통 얼굴 붉어지는 게 여름에 많이 생기는데 네. 가을에 더 얼굴이 붉어지고 홍조증 같은 그런 증세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환절기 때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특히나 아토피나 이런 어떤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예. 더더욱 조심하셔야 되죠. 저도 그렇죠. 환절기에 네. 피부 관리가 중요하군요. 그럼 환절기 예. 피부가 안 좋은 가장 큰 원인은 각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각질이 각질. 생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환경적인 요인으로 그렇군요. 인해서 그 네. 직장인분들 보니까 미스트 막 가지고 다니시면서 뿌리시는 분들 많이 많은데 뿌리죠. 네. 그 효과가 있나요? 미스트 자체가 나쁘지는 않아요. 일단 네. 물을 공급해 주는 건데 문제는 그게 붙어 있다가 날아갈 때 피부에 있는 그 수분까지 날아가게 되거든요. 그럼 오히려 더 건조해질 수가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예. 미스트를 뿌릴 때는 이렇게 좀 요즘 그래도 잘 나와서 이렇게 좀 피부에 딱 달라붙는 걸 쓰시거나 아니면 뿌리고 나서 위에 그 수분 크림을 한번 더 발라서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보통 이제 비행기 기내에서 그걸 많이 하시는데 네. 맞아요. 그리고 나오시면 피부가 더 건조해졌다고 그래요. 그럼 비행기 안에 너무 건조해서 그런데 그 미스트도 한몫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괜찮은 미스트를 쓰시고 그다음에 그걸 하고 나서는 보습크림, 수분크림을 좀 발라주는 게 좋죠. 와, 제가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예, 게요. 예. 저는 미스트를 뿌린 후에 꼭 손으로 이렇게 말렸거든요. 일부러. 그럼 내 수분이 같이 다 이렇게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요. 금방금방. 그 수분을 지켜줘야 되는군요. 네, 예, 어쩐지 예. 제가 그 돌 때 그 피부를 금방 잃어버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요. 왠지 금방 저는 네. 뿌리면 정말 좋은 걸 줄 알았는데 이것도 잘 알고 뿌려야 되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그 수분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하셨는데 그 미스트 사용법 외에도 수분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방법. 일단 예. 뭐 쌀쌀해서 바람 불어서 날아가는 것도 있지만 네. 자외선이 또 한몫을 하죠. 자외선. 네, 자외선이 이제 여름에만 나쁜 게 아니라 사시사철 나쁘기 때문에 정말 자외선 차단은 꼭 해야 돼요. 네. 자외선을 쬐면 일단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뭐 얼굴도 붉어지고 색소도 끼고 건조해지고 각질도 일어나고 나중에 주름도 생기고 그래서 자외선 차단을 정말 꼼꼼하게 하셔야 되고 네. 또 열이 안 좋아요. 네. 여름에는 잘 안 가지만 이제 가을 겨울 되면 사우나, 찜질방 이런 데 많이 가죠. 네. 그런 열이 쬐면 실제로 그런 논문도 나와 있어요. 열을 많이 쬐거나 그러면 피부 노화가 빨리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사우나 같은 데 가게 되면 혈관이 늘어나면서 네. 그 모세혈관이 늘어나죠. 그래서 얼굴도 붉어지지만 기미가 또 악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뜨거운 열을 가하는 그런 조건은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요, 저는 네. 사실 사우나에 가가지고 건강 관리를 참 잘하는 편인데 피부에 안 좋았다고 하니까 참 걱정인데 자 그렇다면은 사우나에 정말 가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어떻게 해서 좀 지키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사우나를 가면 뭐 사우나 탕까지는 괜찮은데 네. 이제 그 안에 실내 네. 아니면 그 찜질방, 이런 데 갈 때는 정말 안 좋아요. 네. 그래서 그럴 때는 뭐 혈액순환도 도움은 되니까 일단 얼굴엔 찬 수건을 좀 덮고 네. 가거나 수건을 좀 몇 개 가져가서 이렇게 좀 열을 받으면 다른 걸로 좀 바꿔줘서 얼굴은 좀 선선하게 하는 게 좋아요. 그렇군요. 저는 좋은 그런 방법입니다. 한증막이나 이런 사우나에 들어가면 모공이 열려서 나쁜 것들 다 나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그 모공 열리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네. 피부 노화가 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렇게 너무 과한 이런 열 같은 예, 거는 안 예.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잘못 알고 있는 게 네. 그 모공이랑 땅구멍이랑은 달라요. 네. 그래서 모공이 그 땀이 많이 난다고 해서 모공이 넓혀져서 뭐 피 분비가 많이 돼서 깨끗해지고 이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구멍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네, 잘못했습니다. 예. 잘못하셨네요. 그래요, 자, 잘 그런데요, 몰랐어요. 뭐 예. 이런 뭐 사우나 같은 것들도 물론 안 좋겠지만 담배와 술도 피부에 나쁜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죠. 이제 술은 뭐
어느 정도 제가 조금 약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술이 이제 혈액순환이 좀 되기 때문에 네. 조금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만 너무 과하게 먹게 되면 이거 우리 그 술을 먹으면 이뇨작용이 많아서 화장실 자주 가죠. 네. 그렇게 물이 빠지기 때문에 피부에 있는 수분도 앗아가는 거예요. 뺏어가기 때문에 건조해지죠. 네. 그래서 술도 좀 조금 먹는 게 좋고 또 염증이 심해지면 네. 피부염이나 이런 게 생겨서 조심해야 되고요. 네. 정말 담배는 끊으셔야 돼요. 네. 담배는 백해무익이에요. 담배가 들어가면 우리 피부에 줄 수 있는 산소나 영양 공급이 제대로 될 수가 없죠. 그러면 피부가 칙칙해지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남자분들, 여성분도 있지만 네. 피부가 굉장히 안 좋아서 치료받으러 오면 먼저 담배 피냐고 물어봐요. 네. 담배 피면 그 담배부터 먼저 끊으시면 굉장히 좋아진다 그러고 2달 시험해보라 그러면 정말 끊고 나서 고맙다 그래요. 치료 안 해도 피부가 이렇게 좋아지는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갖기 때문에 네. 그걸 느꼈어요. 그렇군요. 가급적이면 담배는 좀 안 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담배 끊은 지 지금 그러니까 저는 원체 피부가 나빠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좋아진 줄은 모르시겠지만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요? 매끈매끈해졌어요. 한 네. 달? 2달 정도 됐는데 네. 아침에 일어나기 깨고 나고 좀 촉촉한 느낌이 확실히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담배를 피면 많이 건조해진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자, 네. 오늘 정유진 캐스터 같은 경우에는 나이도 어리고 굉장히 이 매끈매끈하고 탄력 있는 피부를 자랑하잖아요. 유진 씨는 피부 고민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은 이제 건조한 거랑 뾰루지가 가끔 나는 게 가장 고민인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노화가 진행되고 그러면 기미랑 잡티가 많아진다고 맞다. 하더라고요. 예. 그런 거는 왜 생기는 건가요? 기미는 이제 체질적으로 생기는 경우도 많고요. 네. 호르몬 변화에 의해서도 생기고, 이제 여성분들 그 출산할 때 그 임신 때문에도 생기는 경우 있고, 맞아요. 피임약 원인은 굉장히 많죠. 네. 간이 안 좋거나 내분계통에 이상이 있어도 생기는데 일단은 그 기미를 가지고 있는 소인이 있는 사람이 안 해야 될 건 햇빛이에요. 네. 햇빛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햇빛을 차단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피부과 의사가 자꾸 햇빛 차단 얘기를 하면 정형외과 선생님들은 그래서 골다공증이 많아졌어 이렇게 얘기하세요. 실제로 듣기도 했고요. 근데 골다공증이 만약에 안 생기려면 꼭 얼굴에 햇빛 쬐를 이유는 없죠. 뭐 이렇게 다니면서 어느 정도 햇빛만 쬐도 충분히 뭐 비타민 D 합성해서 그 충분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얼굴은 가급적이면 자외선에 노출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역시 이 피부의 적은 뭐니 해도 자외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자외선. 지금 일단 뭐 자외선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어떻게 차단을 하면 효과적일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그 자외선 차단할 때 우리가 보통 운동할 때 바로 바르고 나가죠. 그러면 네. 한 30분 동안은 무방비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차단제요? 네, 왜냐하면 차단제가 화학적으로 반응을 해서 그 차단하는 효과도 있거든요. 네. 그냥 발라서 우산처럼 이렇게 막는 효과도 있지만, 네. 근데 그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30분 동안 무방비이기 때문에 꼭 외출하기 전 30분 전부터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야 되고요. 네. 그리고 보통 얼굴만 바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얼굴이 아무리 팽팽해도 저분 나이를 측정할 수 있는 게 2군데가 있죠. 목, 네. 손. 네. 그렇죠. 네, 손이 쭈글쭈글하거나 목을 보면 아무리 얼굴이 팽팽해도 나이가 드셨구나라고 네.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발라주는 게 좋고요. 네. 요즘은 뭐 잘 나와서 괜찮지만 이제 우리가 빛이 3가지가 있어요. 네. A, B, C가 있는데 C는 오존층 뭐 이런 것 때문에 가려져서 안 오는데 A, B가 다 노화도 되고 또 뭐 암도 일으킬 수 있고 다 나쁜 거거든요. 화상도 일으키고. 그래서 네. A, B를 다 차단할 수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B를 차단하는 그게 지표가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SPF 많이 들었죠. 네, 그렇죠. 그거죠. 그게 한 30에서 50 정도를 바르는 게 좋고요. 네. 그다음에 PA라는 거는 A를 차단하는 거예요. UVA라는 그 햇빛을 차단하는 건데 네. 그걸 같이 있는 걸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PA라는 거는 더하기 표시로 돼 있는데 네, 그게 맞아요. 한 뭐 2개 정도. 그다음에 SPF는 30에서 50.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걸 한 번 바르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자주 바르는 게 좋아요. 한 2시간에서 4시간 사이로 자주 바르는 게 좋습니다. 네. 또 그러면 그래요. 화장하신 분은 어떻게 여자분들은 어떠냐고 맞아요. 궁금해요. 굉장히 궁금한데 네. 요즘 화장품이 잘 나와서 화장품 안에 자외선 차단제가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한 번 더 발라주시면 되는 거죠. 계속해서 더 발라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요, 만약에 이렇게 자외선 차단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얼굴이 좀 칙칙해지신 분들은 어떤 방법들을 사용하면 좋을지 궁금한데요. 네. 좀 화이트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뭐 집에서 하는 방법
보다는 이제 병원에서 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집에서 하는 건 이제 자외선 차단하고 보습 주고 이런 거고 미백 기능성 화장품 좀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요즘 이제 병원에 피부과를 가시면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뭐 약품을 바르는 것부터 해서 그다음에 레이저도 있고 옛날엔 레이저 해서 더 검해지거나 그러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 네. 레이저 종류가 다양해서 그런 치료를 받거나 이러시면 굉장히 그 피부는 깨끗하게 만들 수 있죠. 근데 치료 받을 때 항상 제가 그 부탁하고 싶은 건 한 번에 다 하려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얼굴이 까무잡잡한데 위에 잡티라고 이러죠. 뭐 주근깨나 이런 게 있어요. 이거 잡티 주근깨 한 번에 빼주세요. 그래요. 저는 절대 안 빼주거든요. 그렇죠. 근데 빼는 경우엔 밑에 색소가 많기 때문에 확 올라와요. 그래서 주변에 보면 뭐 아이피엘이건 레이저하고 검해졌다는 분 굉장히 많을 네. 거예요. 그건 그 욕심을 내거나 너무 급하게 해서 그래서 피부과에 가서도 좀 꾸준하게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유진 씨는 아까 저한테 방송 들어오기 전에 그랬어요. 원장님 피부가 왜 이렇게 좋냐고. 오빠 저분 왜 이렇게 피부가 좋아하는데 되게 궁금한 거 봐요. 네. 아까 뭐 자외선 차단 얘기가 좀 궁금한데 이제 지수가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높은 거를 조금 바르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낮은 거를 그래도 자주 바르는 게 더 나은가요? 물론 높은 거를 자주 바르는 게 좋겠지만 네. 둘이 따지자면 낮은 거를 자주 바르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어요. 네. 덧발라서. 그리고 우리가 바를 때 조금 바르고 말아요. 네. 보통 하나 사면 뭐 1년 쓰거나 이러죠. 네. 그러면 안 되고요. 며칠 안 써야 돼요. 보통 저희가 얼굴 바를 때 엄지마디 하나 쓰라고 그러거든요. 얼굴에요? 한 번 바를 때 네. 굉장히 많이 쓰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이제 흡수시키면 되는 건데 그걸 가지고 1년 내내 쓰면 사실 자외선 차단제 발랐다는 그런 그 안도, 감에 바르는 거지 효과는 아주 미미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정도면은 거의 뭐 많이 바르셔야 떡칠을 돼요. 그래서 저희가 또 하얗게 되고. 그렇게 바르고 나가면 네. 가습기 뭐 이러고 그러는데 일단은 많이 바르는 게 좋습니다. 잘못 바르면 사람이 아니문이다. 네. 근데 잘 중요한 건 흔들려서, 네. 바르고 나서 예. 집에 와서 꼭 실천해야죠. 깨끗하게 그래서 그게, 클렌징까지. 클렌징이 안 그래요. 되면 그런 것들이 또 모공을 막아서 나중에 뾰루지나 이런 여드름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죠. 네, 그렇군요. 오늘 아주 원장님 덕분에 아주 좋은 정보를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 건강한 피부를 지키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끝으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뭐 이제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자외선 차단하고 좀 전에 얘기했던 보습크림 바르고 그리고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보통 산화 물질에 의해서 피부 노화가 진행되고 피부가 칙칙해지는 거기 때문에 비타민 C나 뭐 이런 그 항산화제가 들은 음식 과일, 채소 이런 거 많이 드시고 잠 푹 주무시고 스트레스 안 받고 이런 거죠. 예. 정말 굉장히 기본적인 게 건강의 좀 밑거름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아무래도 피부까지도 이렇게 건강한 생각을 갖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좋은 생각 갖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긍정적인 마인드와 항상 웃는 표정이 기본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건강 플러스까지 오늘 준비한 시간들 모두 함께 전해드려봤죠?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인사 나눠야겠습니다. 네, 자 예. 최현정 커리어 코치 백영찬 팀장님, 이미석 원장님, 정유진 캐스터까지 모두 함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